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취업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받는 질문들 중에서 답변하기 좀 난처한 그러한 질문을 뽑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인물,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누구를 존경해야 되는지 약간 좀 혼동되거나 좀 망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평가 의도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일단은 가치관과 이 관심사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누구를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등등을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때론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가치관, 관심사 등을 좀 파악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명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구직자의 90% 이상이 한 10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면접관 혹은 평가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어디 가가지고 좀 보고 배운 걸 그대로 갖다 붙이는 약간 그런 인상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S그룹 면접장에서 그 임원분께서 면접을 진행하는데 마지막 그 면접 타임이었는데 실제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기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더니 그 임원분께서 약간 좀 화를 내셨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늘 면접을 봤는데 10명 중 9명이 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한다. 어디 가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저희 제자한테 막 푸념 아닌 푸념, 그리고 굉장히 좀 약간 갈구는 듯한 느낌의 이제 면접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건데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너무 지나치게 유행을 따라간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정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인물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인물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존경하는 사람의 그 좋은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인물을 존경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원자가 왜 그 사람을 존경하는지, 그러한 질문 답변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것도 물론 우리 지원자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존경을 해서 우리 지원자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좀 본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좀 미래지향적 측면으로 답변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사람을 존경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맞춰서 우리 지원자가 그 존경하는 인물을 좀 좋은 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존경하고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좀 전략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직무 적성이라든지 인재상, 그리고 핵심 가치를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영업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성과 지향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원자가 영업인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A라는 인물을 잡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유가 굉장히 성과 지향적이고 좀 뭐랄까 목표를 잡으면 어떻게든 완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 친구가 배우고 싶어 한다라는 측면이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의 적성과도 부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평가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원자의 그 지원한 직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제가 뭐 연구개발자다, 연구개발로 직무로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뭐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개발자를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왜 그 사람을 존경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되겠죠. 인재사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핵심 가치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뭐 열정, 도전, 창의성, 팀워크 뭐 등등등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중에 하나를 잡으셔가지고 우리 지원자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A라는 인물을 존경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배워서 좀
본받으려 노력을 했었고 실제 어떤 경험에서 그런 걸 발휘한 적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지원자가 전략적으로 회사 직무라든지 이러한 인재상 핵심 가치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전략적으로 면접장에서 좀 유리한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들도 고민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대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일시적인 유행을 타는 인물을 지향해라. 특히 뭐 예전에 이제 알파고 이때는 이제 말 그대로 거의 100이면 한 7, 80%가 뭐 이세돌 이렇게 다 적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적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일 텐데 어느 정도 가치관이 형성된 상태잖아요. 근데 좀 뭐랄까 가치관이 성장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때까지 뭐 중고등학교 그리고 뭐 대학교 초 다 좋은데 그때까지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가 갑자기 존경하는 인물이 최근 유행하는 누군가다 이렇게 변해버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신뢰성이 떨어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유행하는 그런 인물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물 누구나 아는 인물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똑같은 인물을 선택하기 때문에 평가자가 그러한 그 존경하는 인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A라는 인물을 선택을 했을 때 존경하는 이유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화를 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공통된 인물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을 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 지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정치인, 종교인, 경쟁사, CEO 등은 마찬가지로 지향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로 그 정치인이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존경할 만한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평가자는 굉장히 호불호 그리고 편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치인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가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자의 종교와 다른 경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정관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사의 CEO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기업에 지원하는데 B 기업의 CEO를 존경한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면접 때 가면 그럼 왜 그 기업 지원하지 않고 우리 기업 지원했느냐 질문이 약간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공격적인 질문은 대답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본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존경하는 인물을 이력서에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간과해 우리가 파악했을 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지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그리고 지인 이런 거 마찬가지로 지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가자 중에서는 부모님을 이야기를 하면 그럼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하시는 건 좋지만 만약에 부모님을 선택하신다라고 한다면 부모님 외에 또 우리 지원자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명 정도는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뭐 교수님 혹은 뭐 주변에 선배 얘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교수님, 그 선배가 평가자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좋은 점을 본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을 좀 존경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난한 사람을 선택하고 말 그대로 그 무난한 사람을 선택할 때 존경하는 이유를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들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제 역사인 중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난 업적을 가지시고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없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저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청렴이라는 키워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약용 선생님의 뭐 목민심서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뭐 책도 있고 그렇게 한데, 물론 그분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에요, 그 시대에는. 하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그 사람의 한 업적 자체가 보통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정치적인 측면보다도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우리 지원자가 어떤 측면 때문에 더욱더 존경한다. 그 이유를 아까 이야기했던 직무적 관점이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아니면 인지상적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본인이 그걸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인물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취업 때문이 아니라 이 주변 뭐랄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좀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취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려고 이번에 취업용으로 적지 마시고 한번 우리 스스로 성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이 누굴까?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좋은 습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취업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지원자들의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인생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실제로 그분들의 좋은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좀 실행으로 옮기는 작은 습관들을 이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존경한다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실행합시다. 좋습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없이 진행되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센스 있고 뭐 이런 자막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공채 기간에 저도 일정을 마무리하고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 계속해서 공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